안녕하세요, 란차입니다. 오늘은 청년분들을 위한 취업 현황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매번 정리되지 않은 스타일로 제가 말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경제에 대한 거죠. 한국 대 중국.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 유학생분들 또는 중국어를 전공으로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시는 학생들 또는 취준생 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침몰하는 중인 배와 침몰할 것 같은 배는 서로 좀 다른 겁니다. 이거에 대해 명확한 관점은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가 침몰 중인 국가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다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침몰하는 중인 배는 스스로 판단하여 포기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각 산업별로 다르기도 하고 미래는 또 어느 순간 변화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허나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분위기와 경제 진행으로 볼 시에는 어느 국가가 침몰 중인지는 확연히 알아챌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자, 두 번째로 월 500으로도 답이 없다. 무엇보다 뉴스에서는 실질 소득이 7년 만에 가장 많이 줄었다며 경기 침체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고 언급하네요. 마치 일본에 멈춰버린 30년처럼 이와 같은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부동산이 가계부채의 나쁜 원인이기도 한데 참 주위 전세 사기라든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또 계속 지속적인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작년 2023년 11월에 한국을 방문했고요. 굳이 밖에 많이 다니지를 않아 몰랐지만은 근래 4월에 방문을 하셨던 세 분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정말 밖에서 친구 만나서 무언가를 사 먹기가 어려워진 것 같다. 만나더라도 예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났으나 지금은 한 번 정도만 만난다고 하네요. 지인과의 모임이 있는 경우에는 한두 달에 한 번씩 만난다고 하고, 또 물가를 도통 잡을 수 없는 느낌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 지인들의 경우 몇몇 대기업을 다니는 분들이 계시는데 대기업인이 그나마 먹고 사는 것 같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적어도 자신이 원하는 걸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정도라고 하는데 중소기업의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정말 좀 절망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근래에 한국에서는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해 큰 걱정이에요. 물론 중국에서도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이라는 게 이게 중국에서는 매번 있는 일이라 그냥 익숙한 입장인데, 한국에서는 그 구조조정이라는 게 좀 위험하죠. 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좀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나는 달라. 분명 대기업을 갈 수 있다. 대기업은 될 거야. 이번에 대기업에만 매번 지원해서 낙방하는 친구분이 있는데 공채 여러분들의 청춘을 다 바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케이스는 어디서든 다 똑같지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좀 씁쓸하고 미안할 뿐이에요. 제 기준에서 취업을 성공했다며 알려주시는 분들 하나요. 평균적으로 취업하기까지 걸리는 시기는 10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대기업 또는 공기업을 지원해서 성공하는 분들은 평균 1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물론 기본 2년인 경우가 대다수인데 제가 만나는 분들은 이미 합격하셔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어쩌면 말로만 듣던 될 놈 될 안 될 안 이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막 나는 주인공이긴 하죠. 근데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대기업에 들어갈 스펙인가 이런 거를 아니면은 인적성 검사를 하면서 스스로 판단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력서를 쓰는 곳은 100개 정도, 그러니까 이력서를 지원한 곳이죠. 그게 1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력서는 매우 중요해요. 한국의 대기업 또는 중국의 대기업은 충분히 이력서를
그들의 시스템 양식에 맞게 입력을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신만의 이력서를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대기업의 자회사 또는 강소기업 및 유니콘 기업에서는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저도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브랜드 강화, 두 번째는 유연성, 세 번째는 정보 누락 방지, 네 번째는 준비성, 다섯 번째는 자기평가 및 경력 관리, 여섯 번째는 화상회의 면접 준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다양한 채널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는 거겠죠. 종종 이메일 지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쉽게 지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왜 개인 브랜드 강화냐? 자신만의 이력서는 자신을 독특하고 차별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두 번째, 유연성인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에 맞춰 쉽게 수정하고 재구성이 가능하며 회사마다의 요구 정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편안하게 지원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정보 누락 방지라고 저는 표현했는데 회사의 표준 양식은 때때로 지원자의 그 모든 경력과 성과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강력한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다 써보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필하기 위해서는 본인만의 이력서를 지니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준비성. 언제 어떤 기회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신 상태의 이력서를 항상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 저의 이력서를 갖고 다닙니다. 자, 다섯 번째, 자기평가 및 경력 관리. 자신이 어떤 경로로 걸어왔는지, 어떤 기술과 경험을 쌓았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뿐만 아니라 이는 경력 개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화상회의 면접 중에 이제 자신의 경험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에 화상 면접을 보면서 질문에 대해 순간 자신의 경험이나 또는 장점을 어필을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이건 저랑 몇몇 HR의 기준입니다만 여러분들의 그 문서 작성 능력, 그리고 글쓰기 능력, 마지막으로 자기 표현에 대한 디테일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력서는 단순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보를 배열하는 과정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지원자의 문서 작성 능력을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자의 성격,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 능력, 복잡한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게임이나 화장을 할 때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막 뭔가 하수처럼 하지는 않잖아요. 이것에 대해 아니다 이 악마야 라고 할 거면 당신은 한국인들이 평균적으로 또는 일반 사회인들이 지키는 에티켓에 대해 잘 모르신다고 저는 판단할 겁니다. 이런 경우는 다들 알기 때문에, 왜냐면 이 이상 심한 말장난을 이 친구에게 하면은 죽방을 맞겠구나 라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암묵적 사회 관계 규율을 아실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력서도. 솔직히 양가 부모님을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 김밥 천국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잖아요. 자, 여기서 잠깐. 제가 김밥 천국을 비하한 게 아닙니다. 많은 국민들이 애용하고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김밥 천국은 편리함과 함께 합리적인 가격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상견례 같이 양가 부모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과 함께 자리하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엔 곤란하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걸로 김밥 천국 비하했다 하시는 분은 정말 좀 뒤틀린 존재일 겁니다. 물론 김밥 천국에서 상견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저한테 제보를 해주세요. 저도 인터뷰하고 싶거든요. 아무튼 예시일 뿐이지 비하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컨텐츠는 저에게 이력서를 보내주시고 이에 대해 평가를 요청하신 분이 있어서 같이 훑어보면서 스스로에 대한 평가, 즉 스스로에 대한 이력서를 갱신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뵙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